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육성 입장에선 빠졌던 표현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저희가 집중 토론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이 내려주신 대소리를 감내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두 번 나온 겁니다. 오전에 있었던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아까 보셨던 것, 그게 전 국민들에게 TV로 생중계된 그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도중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추가로 밝힌 겁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육성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재호 의원님,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당 일각에서조차 조금 더 시원하게 대통령이 사과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 표현의 수위가 확 달라졌어요.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내놨던 메시지랑 오후에 나온 메시지가 뉘앙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 상당한 좀 차이,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데, 예. 근데 뒤에 나온 게 진짜 백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뒤에 나온 게 진짜 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제 오전 메시지와의 온도 차는 왜 발생한 건지, 그거는 뭐 좀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여하튼 그 오후 메시지에서는 죄송하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반성 내지 사과 뭐 이런 게 표현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나부터 반성한다, 잘못했다,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오전 메시지에는 그런 게 좀 불분명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유추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보다 그런 명확한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아갖고 야당으로부터도 이제 반발을 좀 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진위가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됐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반응을 보고 그래도 보다 더 명확하게 진위를 밝히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후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강석배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후 메시지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죄송하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겠다, 그리고 잘못했고 소통을 더 많이 잘 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나왔던 그 메시지보다 한층 수위가 더 높아지고 표현도 더 많아졌습니다. 야당에서 처음에 이제 오전 나왔을 때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오후에 조금 전 나온 이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담화문에서도요. 사실 순서가
미갈식에서 두갈식에서 미갈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훨씬 좋았을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말씀들은 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직접 카메라에 대고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설명을 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저 이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의 내용을 봐도요. 아니 현금성 포퓰리즘이란 말을 하셨어요. 저는요. 이번 22대 국회는 야당과 협치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굳이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있습니까? 지금 야당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 마당에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야당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께서 민생 살리시고 부동산 3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물가도 잡으려고 하신 노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야당으로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아쉽고 또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강 부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오전에 나왔던 야당 메시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은 담기지 않아서 야당과의 대화는 차츰차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실 북미의 석상에서 뭐 그걸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이 야당의 반응을 보고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도 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 계획 여기에 대한 오전에서의 언급은 빠져 있었는데 오후에 국민을 위해 못할 게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다만 여당의 지도체제가 갖춰지지 않아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학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전달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오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가로 이제 첨언을 한 건데 결국에는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과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것이냐, 만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그다음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과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로서 그다음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지금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으러 갔다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때 방점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여소야대는 4월 10일 총선 이전의 여소야대와는 또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왕 만나려면요. 뭔가를 갖다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건설적인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총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뭐 이제 언제 어떻게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5월, 6월 최소한 6월 이전에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병천 소장님. 대통령의 메시지 한번 더 살펴보면요. 회초리 얘기를 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뭐를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반성을 한다면 어머니는 국민이겠죠. 국민이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가 더 커질 거다. 이게 지금 회초리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만남이 열려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부분 모두 다 열려 있다라고 한 부분. 처음에 이제 오전에 대통령 메시지 나온 이후에 야당이 반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뒤에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답을 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에 많이 둔감하신 것 같습니다.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었고 오늘이 4월 16일이거든요. 바로 다음 날 4월 11일 날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독 사과를 했어요. 네.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해도 뭐랄까 만만치 않은 어떤 총선 결과였는데 대독 사과를 하더니 지금은 6일차가 지나가지고 사실상 비공개 사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과의 만남에서 생중계 할 때는 사과가 없었거든요. 어떤 좀 부족하다. 이러저런 정책을 열심히 했는데 정책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실은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톤을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이 비공개 사과하는데 6일 정도 걸린 셈이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그 어떤 좀 인색한지 그리고 실은 야당 대표랑 오늘 만나는지 한 달 후에 만나는지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없었는데 하나는 야당이라는 글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협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은 세 번째로는 사과라는 단어도 없었던 거죠. 왜 비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공개 사과하면 안 되는 건지 대통령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 지금 이후에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 저는 표현 수위든 어떤 단어든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두 야당 패널 분들은 좀 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소통과 관련해서도 도어 스태핑을 또 재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변화라고 하는 게 갑자기 뭐 그냥 경천동지할 정도로 그냥 확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다 이제 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국정 운영의 이제 안정성 같은 것도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요. 야당에서 뭐 박한 평가를 내는 거야 뭐 야당의 자유인데, 근데 이제 이게 패널 분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당 차원에서 어떤 이제 오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예, 저는 이제 오전에 그냥 오후에 할 거를 오전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네. 아쉬움이 남고, 그래야지 이제 메시지는 발신할 때 좀 단순 명쾌해야 되거든요.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의 온도차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메시지가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오후에 보다 명확한 표현을 쓴 거기 때문에 야당도 정말 이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그 협치를 원한다면은 뒤늦게 나왔지만 그 입장을 존중하는 속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고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자세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